안녕하십니까. 회장 남성훈입니다. 오늘 암흑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할 때란 제목으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청 회장을 2년 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출연연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의 연은 돌을 평평하게 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구는 길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입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 긴 시간 동안 나아가는 길을 연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출연연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59년 원자력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고 1966년에 키스터가 출범한 것이 정부 출연연의 효시입니다. 이때 국공립연구기관을 만들지 않고 정부 출연연구소를 만든 것은 우수한 과학자를 유치하여 유연하게 일하게 하고 처우를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연연 현장 연구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시나요? 출연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연연은 196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1970년에 본격적으로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때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기초를 다진 출연연 1.0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80년에 들어서면서 수입 대체를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특정 연구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출연연 2.0 시대로 정부 주도의 출연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오면서 선진국 추격형 기술 개발을 위해 프론티어 사업들과 같은 대형 연구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출연연 3.0 시대, 연구자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출연연이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 연구자 주도에서 이제는 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 체계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출연연 4.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창의적 연구 몰입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연구비 효율보다는 시간 효율 관리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연연의 일반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데이터입니다. 지난해까지 출연연은 25개 기관이 있었고 예산은 한 4.7조 정도를 출연연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인력이 한 14,600명 정도, 연구자들은 12,000명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부 R&D 예산입니다. 정부 R&D 예산은 2008년에 10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R&D 금액이 증액하다가 2019년 지난해 20조 원이 되었습니다. 10조에서 20조로 10조 증액되는데 1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 30조 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조 더 늘어나는데 2019년부터 4년이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 금액 자체로는 엄청난 증액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로부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R&D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대 분야, 소재, 부품, 장비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연구자 중심의 창의 도전 기초 연구 투자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2020년 2조 정도였던 R&D 금액이 이쪽 분야에 2021년 되면 2.35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먼저 보여드린 출연연의 출연금은 2019년에 2조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로 따지면 한 1조 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투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투자에 지금 2조가 투입되고 있어서 출연연의 출연금보다 출연금의 2배 되는 금액이 지금 기초 연구에 투입되고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출연연의 출연금이 과하지 않다, 많은 금액은 결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2년 동안 연총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로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저희들이 4번 콜로키움을 했습니다. 1회는 연구문화 혁신방안, 2회는 대통령 공약사항, 3회는 연구 몰입 환경 조성, 4회는 연총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콜로키움을 2번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4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가 혁신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 2회는 저희들이 2020년에 연총 자체적으로 수행한 정책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년하는 PBS 개선, 공법 개정, 연구 행정 선진화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총의 설문조사 활동입니다. 2019년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설문을 2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용역 직고용이고 또 한 번은 R&R 재정립이었습니다. 용역 직고용은 저희들이 공동 출자 방식이 7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R&R 재정립에 있어서는 대개 항목에 대해서 평이했습니다만 2가지가 좀 특이했습니다. 하나는 정부와 연구회가 연구기관의 R&R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없었다는 게 지적이 되었고요. 그게 77%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담아서 R&R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37%만 연구 현장의 의견을 담았다. 63%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기관의 3분의 2 정도가 현장 의견을 담는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간담회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과학기술 쪽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연총의 이슈 그리고 제언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문서화해서 이슈는 뭐고 제언은 뭐라는 것을 명확하게 문서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났습니다.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2019년 이공주 보좌관, 2020년에 박수경 보좌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2분께서 연총의 제안을 귀담아 들어주셨고 향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후보 공개 질의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유성을 지역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저희들이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 답변을 받아서 이 서면 답변의 이행 과정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을 의지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총 정책 보고서입니다. 2019년에는 저희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보고서를 내었고 2020년에는 자체 보고서, 연총의 이슈와 제언을 정리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년하는 PBS 개선, 공법 개정, 연구 환경 제도 개선 이렇게 4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토론회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번 토론회를 참여해서 연총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응한 2019년과 2020년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면적으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연총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제 연총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이제는 연총의 이슈가 무엇이고 연총의 제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는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서 기관의 자율성이 사실은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PBS 제도로 인해서 산학력 유기적인 연계나 협력이 지금 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 실직 위주의 연구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가 사회의 파급력이 큰 도전적, 창의적 연구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년하는입니다. IMF 경제 위기 당시에 출연연 정년을 61세로 단축한 이후에 20년 이상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임금 피크제까지 도입되어서 연구 현장의 사기는 정말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년한에 대한 제언으로 제1화는 출연연 정규직 정년을 65세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2화의 경우는 일하기 어렵다면 65세의 환원의 단기 정책으로 우수연구원 정원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3화는 연구회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써 우수연구원 TO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경력 연구자 활용 방안입니다. 우수연구원 외에는 고경력 연구자의 활용이 사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연구원 외에도 연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산업연계형 이런 출연연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고경력 연구 지원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건적 지원 인력으로도 연구 행정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번째로는 산업체, 중소기업의 파견이나 기술 지원 등에도 우리가 고경력 연구자를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확산 쪽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의 과학기술 전담 교수라든가 공업기관 과학해설사라든가 블로그 운영을 통한 기술 정책 전문가로 활용한답니다. 아니면 국제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해외 확산에 고경력 연구자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가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출연료는 정량지표 중심의 연구자 간 상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의 연구자들은 오랜 시간 투입해서 연구에 전념하기보다는 지표 관리를 적절히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비교를 통해 성과가 낮은 연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를 찾아내어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평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지표 중심의 개인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이제는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창의적,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문법 개정입니다. 출연연이 공공기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안은 가칭입니다만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면 두 번째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출연 기관의 목적을, 성격과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법률로 개정하잖아요. 세 번째는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공문법에 좀 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문법 시행령을 조항을 만들어서 신설하거나 개정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안입니다. 다음은 PBS입니다. 과제 중심 예산 제도가 사실은 국가 아젠다 연구를 해야 되는 출연연에 맞는 제도인지 지금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현장의 연구자들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리날과 무관한 단기 과제성 연구가 다수고 연구원들은 인건비 확보에 매몰되어서 출연연의 설립과 목적 이런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지금 초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100% 지급하고 연구사업비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은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긴 하되 전체 출연연 평균을 볼 때 80% 이상 되게 좀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안이 두 번째 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출연금을 묶음 예산으로 지급하고 특정 업무에 한해서 일정 비용 이내에서는 비목간 전용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선진화입니다. 규제 중심의 연구행정 제도로는 내부 갈등 및 행정 업무만 과하게 지금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허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연구기관 및 연구 책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신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과학기술 행정 체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그런 철학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창의적, 도전적 연구 문화 형성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연총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R&D 예산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면 시류와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에 편성한 단기 과제의 연구 문화 수행이 사실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지속성이 요구되는 R&D 예산의 안전성 확보도 절실한 반면에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전략 산업을 위한 연구의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성과 전략성을 구분해서 예산을 8대2로 조정하자. 지속성에 해당되는 80%는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과학자 스스로 목표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변경할 수 없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 R&D 예산 전체 국가 예산의 20%를 정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선택과 집중으로 활성화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혁신법입니다. 연구개발 혁신법 1조 목적에 보면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혁신법 내용을 보면 책임있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 연구 환경을 위한 어떠한 조항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의 자율성, 합리적 연구 환경 조성보다는 관리자 관점의 행정 편의적 내용이 위주로 되어 있고, 보안, 연구윤리, 부정과 같은 이런 제재 위주의 관리 기조, 네거티브 관점으로 너무 연구개발 혁신법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개발 혁신법이 출연연의 기본사업까지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본사업은 이제 여기서 제외시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혁신법이 시행도 하기 전부터 이런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혁신법을 엉성하게 만들 수 있느냐. 법을 이렇게 만들고도 아무도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를 못했다. 언제부턴가 과학기술계에는 화려한 수사적 용어만 쓰지 과대포장시키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연구 현장의 수월성 향상을 위한 정책, 법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한탄스러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총의 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총은 출연연이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연구 환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하는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하고 시적절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임원들께서는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회원들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연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창의적 연구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큰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총이 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과학기술계의 주인은 현장의 연구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연구합시다. 감사합니다.